해가 기울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박철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몸엔 시멘트 먼지가 묻어 있고 손끝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흔적을 애써 닦아낸다. 집으로 들어설 때 냄새나 흔적이 남아있으면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기 때문이다. 집 앞에 도착해 그는 한참을 서 있다. 문을 바로 열지 않는다. 현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인다. 집이 낯설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돈을 벌어 마련한 이 집이 이젠 자신이 들어가야 할 곳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길어졌다. 문을 열면 늘 비슷한 풍경이 기다린다. 거실엔 TV 소리와 손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주방엔 접시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 사이에 그의 이름은 없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뒷짐을 진 채 현관에 서서 집안을 바라본다. 손녀 지은이가 가장 먼저 그를 본다. 할아버지 왔다. 그 말 한마디에 철수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 순간만큼은 피로가 조금 녹아내린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주방에서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튄다. 지은아, 밥 식는다. TV 끄고 와. 그녀의 시선이 철수에게 향한다. 아버님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밥 먹었지? 그는 조심스레 묻는다. 미정은 짧게 대답한다. 예, 이제 막 먹으려던 참이에요. 그 한마디 뒤에 짧은 침묵이 흐른다. 철수는 그 침묵의 의미를 너무 잘 안다. 같이 드시겠어요? 라는 말은 이제 들리지 않는다. 그는 방으로 향하며 말한다. 그래, 그럼 난 잠깐 쉬었다가 먹을게. 그의 방은 복도 끝, 다용도실 옆 작은 공간이다. 처음엔 진호 부부가 아버지 따로 방 하나 있어야죠 하며 만들어준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방은 서서히 진방으로 바뀌어 갔다. 박스, 낡은 옷,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그 사이에 남은 한평 남짓의 공간이 그의 자리였다. 철수는 조용히 앉아 있다. 방 너머로 들리는 가족의 식사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TV 뉴스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멀리서 들린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 그의 이름은 또 없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인다. 그래, 같이 먹을 자리도 없을 만큼 다들 바쁘겠지. 그 말 끝에는 쓴웃음이 묻어 있다. 잠시 후 진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내일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야지. 그 말에 철수의 귀가 번쩍 뜨인다. 하지만 미정의 대답은 짧았다. 병원이요? 그건 아버님 혼자 다니셔도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혼자 가셨는데요. 그래도 허리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진호 씨, 당신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제가 운전할 시간도 없고. 그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는 조용히 문에 기대어 앉는다. 벽 너머의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꽂힌다. 혼자 다니셔도 되잖아요. 그 말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탁자 위의 액자로 향한다. 액자 속엔 아들, 며느리, 손녀가 함께 웃고 있다. 그 사진은 가족여행 때 찍은 것이다. 그는 그 여행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가지 못했다. 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번엔 좀 쉬세요. 그 말에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라. 사진 많이 찍어와라. 그 후 빈집에서 며칠을 혼자 보냈다. 그날 이후 사진 속 미소를 보면 마음이 시리다. 그는 혼자 밥을 꺼내 먹는다. 냉장고에 미정이 미리 해둔 반찬이 있다. 김치 몇 조각, 마른 멸치, 식은 밥 한 공기. 그는 전자레인지 대신 냄비에 밥을 덮는다.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다.
그 냄새가 잠시 그를 사람답게 만든다. 하지만 곧 주방 쪽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님, 냄비 쓰시면 설거지는 꼭 해주세요. 그거 내일 아침에 써야 해서요. 그 말은 마치 여기선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그는 그렇게 답했다.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조용히 밥그릇을 씻는다. 손등의 상처가 물에 젖어 따갑다. 그는 그 아픔조차 소리 내지 않는다. 그가 내는 어떤 소리도 이 집안에서는 방해가 될까 두려워서다. 그는 창가에 앉는다. 창밖에는 이웃집의 불빛이 반짝인다. 그 불빛 사이로 가족들이 웃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어디선가 아버지, 고기 더 드세요. 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는 잠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그 자리에 자신이 있는 듯한 착각을 한다. 그러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직 들은 적 없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이미 쓰여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을 수없이 봐왔다. 자신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자신이 식탁에 앉으려 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그 말을 대신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방 너머에서 들린다. 그것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남은 따뜻함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지은이는 아직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겠지. 밤이 깊어진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그의 방만이 희미하게 빛난다. 철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허리가 쑤시고 눈이 따갑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그는 하루를 떠올린다. 새벽의 버스, 현장의 먼지, 그리고 식탁의 빈자리. 그 모든 게 하나의 문장처럼 떠오른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일까, 손님일까?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는 그 답을 마음속에서 내린다. 그래, 이제는 손님이 맞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달랜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릴 때 그의 눈가엔 천천히 눈물이 고인다.